네, 프레스룸 라이브 유튜브 채팅창에서 활발하게 토론하시면요. 시청하는 재미가 2배, 3배가 될 테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어젯밤 나온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 발표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역 의원과 원외 도전자가 맞붙은 지역구 12곳에서 이제 경선 결과가 나왔는데 자, 이를 두고 친명 자객의 비명 행사 등 또 이런저런 말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장갈 기자, 특히 현역원 평가 하위 10% 통보를 받았던 비명계입니다. 박용진, 윤영찬, 김한정 의원 경선 결과가 주목됐었는데 자, 어떻게 나왔죠? 우선 가장 관심이 갔던 지역이 박용진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맞붙는 강북을이었죠. 3자 경선에서 이승훈 변호사가 떨어졌고요. 박용진 대 정봉주 이렇게 두 사람이 10일에서 11일 결선 투표를 치러야 합니다. 박 의원은 하위 10%니까요. 득표율에서 30%가 감산이 됩니다. 박용진 의원 빼고 스스로 하위 10%라고 밝힌 비명계는 모두 패배했습니다. 성남 중원에 출마하는 현역 윤영찬 의원이요. 비례 이수진 의원과의 경선에서 탈락을 했고요. 또 경기 남양주을 김한정 의원도 비명계 비례 김병주 의원에게 밀렸습니다. 비명계 강병원 의원도 강성 친명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좌장격인 김우영 전 강원도당 위원장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여기에 박광원 의원도 본선 행위 좌절됐고요. 충북 성주 상당에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패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변인을 지내다가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 메시지를 주로 냈던 김의겸 의원도 전북 군산에서 초선 현역 신영대 의원에게 패배했습니다. 네, 쭉 정리를 해봤는데 자, 박진영 부원장님, 이 결과 두고 여러 조간 신문들은 또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어제 밤에 경선 결과가 발표됐다 보니까 친문, 비명 횡사의 밤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네. 쭉 경선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대한민국 신문 수준이 그렇죠. 뭐. 자객 공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객은 숨어서 가야죠. 경선은 시끄럽게 하는 겁니다. 이 자객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뭐 비명 횡사 이런 이야기를 쓰는데 이게 경선이라서 민주적 절차입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이기고 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0.7% 졌습니다. 국민의 선택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합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하는 분도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현실로서 받아들여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일 놀란 게 박광원 의원이에요. 박광원 의원은 비명, 친명을 떠나서 될 줄 알았는데 네. 무명의 이 김준혁 교수라는 분한테 졌더라고요. 여기서 좀 깜짝 놀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청주에서 이강일 전 지역위원장이라는 분한테 졌는데 이강일 지역위원장이 뭐 친명, 비명으로 나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 청주라는 지역 자체가 뭐 친명세가 세다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 문재인 정부를 윤석열 정부에게 넘어가게 한 정권을 빼앗긴 것에 책임이 누가 있는가? 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지역 유권자들도 지역의 당원들도 심판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자면 박광훈 의원 같은 경우 주목된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가결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이 관련해서 원내대표 시절이어서 거기서 좀 책임도 좀 물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박광훈 의원이 가결파였다, 뭐 가결을 주도했다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만 그 당시에 이 원내 책임자로서 그 상황을 제대로 끌고 가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의 평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게 그 당시에 비공식적인 토론을 충분히 하고 난 이후에 당론을 정했더라면은 이게 가결파, 뭐 반대파 이런 식의 극단적 갈등은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당대표의 안위와 관련되는 사건이면은 정치적인 당론 결정 사항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종훈 실장님, 아무래도 좀 하위 평가 받은 후보들은 이제 자신이 얻은 이제 경선 득표 30% 감산돼서 페널티를 안고 뛰니까 이제 좀 남은 건 이제 결선이 중요한데 거기 결선이 좀 잘 될까 이런 뭐 불안함, 걱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본선 말씀이시죠? 지금 이 경선을 뛰어넘은 후보들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 그런 점에서 지금 사실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것 같아요. 자, 저는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갈려야 된다. 왜냐하면 민주당도 너무 고인물이었고 새로운 어떤 물결들이 새롭게 당을 장악해서 좀 더 중도 확산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지지층을 함께하는 것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셨지만 누가 보더라도 수긍이 갈 수 있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사람들이 배치가 됐을 때 그것을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몇 면이 정말 경쟁력이 있었을까 하는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드는 그런 지역구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어떤 의도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눈초를 보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자꾸 묻게 돼요. 예를 들자면 윤영찬 의원이나 박강원 의원은 대표적인 이낙연계 의원이었고 지난번 캠프에서도 활동을 했었고 또 박강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 병실에 단식하고 있을 때 이재명 대표한테 찾아가서 좀 이렇게 뒤로 물러서시는 게 어떠냐라는 말을 전달했다는 어떤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어 보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의구심, 그 사람들이 정말 능력이 있어서 앞물결을 전부 다 밀쳐냈느냐 이거는 저는 아직은 퀘스천 마크라고 봅니다. 예. 신정현 책임위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고향에 온 기분이에요. 그렇군요. 예. 자, 어제 공청 과정 보면은 친명계 이수진 의원 그리고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 경선 통과했습니다. 예. 굉장히 의외라는 반응도 나오고 이게 실제로 이렇게 나오니까 충격적인 결과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쭉 어떻게 보셨습니까?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가장 큰 거는 아마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 경선 통과일 겁니다. 현역 의원을 이긴 것 역시도 뭐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만 당에서 사실상 친명계 공천을 위해서 당이 가담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가령 공관위에서 경선 대진표를 발표할 때 당시 현역이었던 강원도당 위원장의 이름이 아니라 은평 전 구청장 이름으로 넣어준 것이죠. 사실상 당에서 이러한 절차와 과정들에서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가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요. 경선에 이른 사람들이 대체로 다 하위 10%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지점인데 그 한 분 한 분의 명단을 보면 대체로 당내에서 쓴소리, 옳은소리, 바른소리 했던 분들이거든요. 30% 감산을 얻고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히나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뭡니까?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 혹은 민주당을 지켜야 된다. 한 개인을 지키기 위한 사당화가 급속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치 현역 의원들은 이재명을 지키지 않는 이재명을 공격하는 사람으로 악마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당원들이 철저하게 이렇게 친명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에게 몰표를 줄 수밖에 없었고 하위 30% 감산에 이재명을 지키면 되는 정당으로 변질되는 모습 속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은 70년 역사의 민주당에서 참 본 적이 없는 이례적인 모습, 비민주적인 모습으로 평가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훈 실장님, 친문 의원들도 좀 탈락을 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뭐 친문에 있다 친명으로 갔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그리고 노영민 실장도 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두 사람과 관련돼서는 실제로 그 지역구에서의 평가가 좀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보면 지금 뒤늦게 뛰어들어서 군산에서 이제 승부를 걸었지만 상대하는 그런 이 후보가 워낙에 공격력이 좋았다. 그리고 의정 활동이 뛰어났다라는 그 군산 내부의 어떤 평가가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고 노영민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상 결정적으로 총리 시절에 집과 관련된 어떤 파문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자신의 어떤 지역구 자체에 대한 어떤 평가에서 이리저리 좀 흔들리게 보였다든지 해서 지역구민들이 그때 굉장히 뿔이 났다 뭐 이런 기사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게 친문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어쨌든 지역구 민심, 지역 민심을 다잡고 또 열심히 얼마나 했는가에 대한 평가도 이 두 지역구에는 좀 굉장히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자, 이제 이번 경선에서 좀 가장 주목받았던 서울 강북을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결선을 앞두고 있어서 박용진 의원, 정봉주 전 의원 결선을 치르는데 정봉주 전 의원도 친명계로 좀 꼽히고 있고 일단 결선에서 득표율 30% 감산을 적용받아서 박용진 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을 좀 전에 해보셨는데 박지영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결선 나흘 뒤에 시작되는데. 정봉주 전 의원은 뭐 친명계라기보다는 친봉계 아닌가요?
공개입니다. 자기 스스로 계보 아닌가요? 네. 정봉주 할 때 진봉계 뭐 그런 많이 거 알려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박용진 의원이 대단한 게 우리 경선 들어가기 전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박용진 의원이 정봉주 전 의원의 2배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친명계다 이런 것과 관계없이 박용진 의원이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은 박용진 의원이 30%를 득표하잖아요. 그럼 감산이 몇 퍼센트가 곱하기 3에서 9%가 감산됩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40% 득표했는데 30% 감산 팍 해서 네. 10% 뚝 떨어지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박용진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의 경선은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끝까지 봐야 누가 된다. 이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건 왜냐면요. 박용진 의원이 저기에서 재선을 했지만은 또 그 이전부터 계속 도전을 했어요. 진보당 시절. 진보당 시장부터 도전을 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여론조사에서 더블스코어로 이기고 있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제가 아까 나온 것에서 좀 바로잡을 게 있는데 네. 김우영 그 후보의 경력 문제인데 요거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원래 민주당 경선은 강원도당 위원장을 하고 싶으면 강원도당 위원장을 하고 예. 전 은평구청장을 하면 전 은평구청장을 하고 본인이 의향에 따른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본인이 원하는 경력을 2개를 내서 그것을 선택하게 해준다라는 것을 제가 좀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종훈 실장님은 뭐 결과가 일단 어떻게 되리라고 좀 예상을 하시겠습니까? 아직 저도 예단할 수가 없는 게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한이 있어요. 2020년도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열린민주당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열린민주당이 민주당의 그 비례정당이 더불어시민당을 잠식할까 봐 당시에 지도부 이해찬 대표나 혹은 방송인 김어준 씨가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그 견제를 했거든요. 그러자 정봉주 의원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주당이 날 쓰레기 취급했다. 내가 언제까지 이런 정도의 어떤 대접을 받을 것 같으냐라고 대놓고 정말 험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갑자기 이재명 후보 쪽 캠프에서 많은 어떤 그런 그 도와주는 말들도 하고 하면서 이제 친명계로 분류가 됐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만큼 칼을 갈고 나왔다. 네. 그 당시에 어떤 그 마음도 그렇고 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여기서 절박하잖아요. 자기가 어찌됐든 다른 어떤 모든 의원들이 다 탈당을 하고 다른 당에 가더라도 나는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결선까지 가는 어떤 상황이라면 사실 굉장히 미세한 차이로 결정이 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미세하게 날 거다. 뭐 나흘 뒤 시작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정현 위원님,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찐명으로 불리는 대장동 변호사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박균택 변호사는 광주 광산구 갑에서 현역 이영빈 의원을 눌렀는데 서울 금천구에서는 조상호 변호사가 현역 최기상 의원한테 좀 패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최기상 현역 의원을 비명으로 분류할 수 없어요. 2011년에 이재명 당시 지사가 대선을 선언하면서 만들었던 성공 포럼인가요? 네. 그때 현역 의원들이 함께 했었는데 거기에 함께하면서 초창기 멤버이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는 현역 의원들은 거의 유일하게 법률 특보를 맡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의 문제에서 현역 의원들 중에는 가장 전면에 나섰던 친문 의원이죠. 그러니까 이걸 굳이 분류하자면 친명과 찐명의 대결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더 이재명을 잘 지키는 데 역할을 했는가 이 정도 톤으로 바라보면 되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앞서서 우리가 봤던 이용빈 의원과 박균택 변호사와는 다르게 이거는 어찌 보면 가장 공정한 경쟁이 아니었을까. 아마 지지자 사이에서도 누가 더 이재명을 잘 지키는 사람일까 이 정도 톤으로 아마 고민하고 또 투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정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찐명 대 친명 대결에서 뭐 국민 평가를 받은 겁니다. 네 사람 다 친명이죠. 네. 친명인데 차이가 있다면요. 박균택 변호사는 가산점이 있습니다. 신인 가산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작동한 것 같고요. 네. 제가 앞서 이야기 재밌는 거 하나 해드릴게요. 열린민주당 때 정봉주 의원이 민주당이 나를 쓰레기 취급했다.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정봉주 의원 보고 위성정당 만들기 전에 당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고 권했어요. 그런 야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봉주 의원이 준비를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민주당이 위성정당 만들겠다고 당론 정하면서 열린민주당을 버린 거야. 그런 야사가 있었다는 거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묻지 않아서 한번 TMI로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명 행사 이런 얘기 좀 계속 나오다 보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비명 달래기 통합 행보에도 나선 모양새를 어제 보였습니다.